마켓 무버입니다. 올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농심이 2분기에도 준수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제품 툼바 등의 해외 출시로 상승 모멘텀을 쌓아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번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연결 매출액 8,9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9%대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OPM 영업이익률이 하지만 6.3%를 기록했고요. 지난 2024년을 저점으로 이렇게 영업이익률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해외에서의 성장세가 특히나 눈에 띄었는데요. 주요 법인별 매출액을 보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일본과 호주에서 21%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이뤄냈습니다. 일본에서 지난달에 툼바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단기간에 완판에 성공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요. 호주에서도 농심 라면의 판매량이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농심에 대한 목표가 높여지면서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먼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국내부터 회복이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2분기부터는 확실히 프로모션 비용이 절감되면서 가격 인상 효과까지 반영되고 원재료 공급 재계약 등 통해서 수익성 개선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향후에 신라면 툼바의 글로벌 런칭 성과를 통한 해외 매출액 증가와 수익성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추가적인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까지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기존의 목표 주가 45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도 2분기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라면 스낵 주요 제품의 출고가가 평균 7% 지난 3월에 인상된 바 있는데 가격 인상 효과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었고요. 해외 쪽에서는 일단 미국에서 신제품 확대를 통한 메인스트림 중심 성장이 주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에서도 온라인, 간식점 등 성장 채널별로 전용 제품이 입점되면서 앞으로의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유럽 쪽에서는 판매 법인의 영업이 본격화되고 또한 일본과 호주, 베트남은 메인스트림 유통 커버리지 확대로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해외 쪽에서 높은 성장세 이어가면서 앞으로의 실적 성장 가능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 54만 원을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라면의 툼바, 효자라는 평가 받아가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에 대항할 만한 제품이라는 고평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는 이제 황제주 자리에 안착한 상황이죠. 농심의 주가도 K라면의 저력 보여주면서 뜨겁고 화끈한 성장세 보여줄 수 있을지 주시해보시죠.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제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기관 투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다 팔아치우고 있는 그러한 장세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사실은 테마주가 강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급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갈 종목들은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삼양식품 빼놓고는 시장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황제주로 이미 등극을 했고 삼양식품이 코스피 전체 순위가 시가총액 순위가 50입니다. 근데 18%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장중한 때는 123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도 거의 19%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질문을 좀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얼마 갈까요? 라는 질문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맞죠. 이미 이제 어떤 영역을 좀 뛰어넘은 그러한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기업이 한국에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그 삼성출판사였나요? 이제 외국으로
그 아기상어 노래가 네네. 유행을 네네. 해서 그때가 좀 생각이 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때랑 또 다른 게 이거는 공장도 계속해서 넓히고 계속해서 그쵸. 매출을 네. 좀 넓혀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수급별로 봤을 때 주가 어떻게 보시고 네. 지금 실적은 어떻게 보시고 좀 이거를 꼼꼼하고 깐깐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네. 꼼꼼하고 깐깐하게 그때 한번 일단. 이전에는 이거보다 못 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죠? 그렇죠. 저도 오늘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어. 이제 실적 보고 한번 놀래고 오늘 주가 상승률 보고 또 놀래고 그 전에는 안 드셔보셨다 그랬는데 이번에 드셔보셨나요? 안 먹어봤습니다. 저 매운 걸 별로 이러면은 안 말이 좋아해서. 안 되는데 일단은 한번 그래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양식품 이제 뭐 우리가 보통 겹호재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 MSCI 편입 관련돼서는 편입된 종목군들의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이제 편입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이제 편입되면은 이제 그때 좀 약간 조정을 받는데 아무튼 삼양식품이 MSCI에 편입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뭐 나름대로 수급적으로 이제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 1분기 뭐 뉴스 타이틀이 다 이걸 달고 나왔던데 사상 최대 매출이에요, 분기. 일단 매출 뭐 5,290억,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 처음으로 1,000억 넘겼죠. 1,340억.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이제 각각 매출 한 37%, 영업이익 이제 놀라울 정도인데 67% 정도가 전년 24년도 1분기 대비해서 늘었다. 일단 이게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해외 매출이 이제 80%인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뭐 너무 좋다라고 평가를 지금은 받고 있지만 사실 뭐 어디가 꼭지인지는 모르겠죠. 근데 언젠가는 이제 뭐 꼭지를 찍고 내려는 가겠죠. 이제 주식이니까 그때 가장 발목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이제 해외 매출이 80% 이상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삼양식품 전체 매출에서 불닭볶음면 현재 90%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심을 예를 들면 사실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닭볶음면이 국내 기준에서 6위예요, 6위. 근데 위에서 1위서부터 7위까지 진라면 하나 빼고 다 농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어떤 바이오텍 얘기할 때 파이프라인이 뭐 하나 두 개 있는 기업들은 뭐 거기에 이제 진심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잘못됐을 때 기업의 평가가 달라지는데 일단 삼양식품은 이게 불닭볶음면이 2012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매출이 급증이 나온 것은 이제 SNS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많이 뭐 먹고 그다음에 뭐 챌린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삼양식품의 한 가지 지금 단점이 있죠. 그거는 이제 해외 공장이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 쪽에 해외 공장 첫 내년에 공장을 초반에 이제 세우게 되는데 뭐 판매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운송비 이런 것들이 현재 작년 기준으로 이제 23년도 기준으로 873억인가 아마 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더 올랐겠죠. 수출 더 많이 했으니까. 근데 올해 기준으로 뭐 1,00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해외 공장으로 이런 것들만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해도 나름대로 그거는 소위 얘기하는 좀 아끼는 돈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왔냐.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뭐 굉장하지만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로드에 있는 이제 어떤 식당에서는 사실 불닭볶음면을 파는 데가 거의 없고 국물 있는 라면을 많이 파니까 물론 뭐 진라면도 많이 팔리긴 합니다만은 해외 법인 쪽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중국 쪽이 괜찮았습니다. 중국 쪽이 의외로 일단 카피 제품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굉장히 좋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77% 월마트에 들어간 게 효과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월마트 쪽에서 일단 라면 카테고리에서 이제 굉장히 최상단인데 위치를 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실적에 영향을 미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일단은 좀 공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지금의 이제 공장도 막 세우고 이제 해외 법인 유럽 쪽도 법인 세우고 이런 것도 인해서 올해 실적 늘어나는 것은 뭐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텐데 그 26년도까지 늘어나는 매출을 올해 얼마나 주가에 좀 약간 땡겨서 적용을 시켜놨는지 그 부분이 좀 약간 저는 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됐는지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매출이 늘어날 거잖아요. 이제 밀양 2공장을 이제 6월 달에 완공을 하면 이제 생산량이 전체 대비해서 35% 늘어나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도 반영이 돼 있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가 좀 궁금하다 그 얘기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외국인 수급을 따르는 종목인데 화면 잠깐 잡아주시면 이게 이제 선 말고 이제 텍스트로 보는 게 이해도가 좀 약간 빠를 것 같아서 텍스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 삼양식품의 어떤 주가 흐름을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은 오늘도 뭐 팔고 있네요. 계속적으로 매도 많지는 않죠. 외국인들이 사는 양 대비해서 기관에 파는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견조한 건데 외국인들이 오늘 최근에 좀 한 달 동안에 매수한 것 중에 가장 좀 큰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고요. 기관은 오늘도 좀 소폭 순매도인데 뭐 주가에 영향을 주기에는 뭐 이렇게 큰 영향 없을 것 같은데 양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은 사실 앞서서 앵커께서 뭐 목표가를 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뭐 너무 빵 떠서 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무슨 뭐 지지 저항선 걷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시장에 대한 평가가 사실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사실 위쪽 방향 충분히 열어둘 수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오늘 이제 지금 주가 차분히 올라와서 지금 주가면은 부담이 없어 보일 텐데 갭으로 빵 띄워서 오늘 급등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좀 약간 특이하게 좀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큰 조정은 당분간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니까 외국인 수급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삼양식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을 여쭤보지 않았던 게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네.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에서도 지금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실적이 정말 잘 나옵니다. 앞으로 실적을 두고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게 결국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때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이러한 좀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빠져나오시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아니다. 앞으로 더 갈 것이다. 이게 그만큼 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보유를 하거나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양식품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뛸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